또 뭐 이제 독자와의 만남 강연 가도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예비 작가를 위한 책 쓰기의 모든 것, 책 한번 써봅시다. 장강명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네. 보통 네. 이런 책이 나오게 되면 이런 제목으로 해서 문화 강의도 열리던데 네. 예,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실 이제 강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책 그러니까 글쓰기 강의 같은 거 몇 번 했었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걸 아예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요청 같은 건 오죠. 사실 뭐 대학에서도 그거를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기도 했고 뭐 요즘 뭐 아예 뭐 온라인으로 이거 강의를 그쵸. 만들자 네. 뭐 요청은 받고 있습니다. 강의 제목으로도 너무 훌륭한 제목. 네, 이게 네. 이렇게 직접 써주셨던데요. 네. 대학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그 강의 내용을 전부 다 수록해 놨다고 네. 써주셨더라고요. 슬쩍슬쩍 이렇게 자랑을 좀 그래서 막 글 좀 잘 쓰면 너 문예 창작학과 나왔니?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글 쓰는 기술을 익혔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울 수 있나요? 거기 가야지 배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문예창작학과 출신이 아니라 가지고 네. 그런 그 전공이 이제 막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니라서 거기서 엄청난 무슨 뭐 무림 고수들의 막 비법 같은 걸 가르쳐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않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문예창작학과 와서 제일 좋은 점 뭐냐고 물어보면은 같이 이제 글 쓰는 거 진지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다. 나 글 쓴다. 진지하게 글 쓴다라고 해도 누가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그게 제일 좋다. 장강호 작가님 전공 알아요? 부동산 전문가예요. 진짜요? 공부를 그걸로 하셨어 대학교에서. 아니 공대 나오셨는데 무슨 과인지 까먹었네. 네. 토시 설계하셨잖아요. 도시공학과 나왔습니다. 네, 진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저는 완전히 사짜고 여기는 정파예요. 저는 대학에서 배운 게 없고 우선을 제 친구 중에는 근데 이제 뭐 부동산 회사 이제 들어간 친구들도 좀 있죠. 도시설계 학과라는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도시공학과. 네. 왠지 그러면 그런 설계를 하면 소설 쓸 때 개요도 더 잘 짜나요? 그런 체계적인 사고법? 뼈대를 그런 잡고. 질문 좀 받아요. 그래요? 그런 질문 받아요. 받고 네. 저도 그런가? 막 이렇게 그럴 좀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도 좀 하는데 약간 원래 좀 인간이 좀 이과형 인간이라 가지고 맞아요. 뭐 그래서 공대를 갔던 것 같고 소설도 좀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책 한번 써봅시다에서 에세이나 소설이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네. 글쓰기 안내서를 쓰겠다라는 결심하는 게 어렵진 않으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책은 사실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킹도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네. 이렇게 뭐 자기 생활도 나오고 하지만 되게 팠잖아요. 근데 네. 네. 되게 여러 장르를 안내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았을까? 제가 일단 소설 쓰고 논픽션 쓰고 에세이를 썼으니까 뭐 이렇게 좀 익힌 뭐 대단치 않은 어떤 요령들 또 학생들 가르치면 굉장히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또 뭐 이제 독자와의 만남 강연 가도 글쓰기 질문 그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또는 공통적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한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논픽션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에세이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소설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내가 막연히 알아내서 썼던 것과 네. 안내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작법서를 하거나 네. 좀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스터디랄까요? 연구를 하셨나요?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아예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정말 처음부터 쭉 아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취재를 어떻게 하나요? 이거 소설 쓰시려는 분들도 질문 많이 하시고 논픽션 쓰려는 분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취재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 안에 이제 세분화가 돼 있죠. 뭐 섭외는 어떻게 하세요? 뭐 인터뷰는 어떻게 하세요? 뭐 거절당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냥 쭉 답을 할 수 있던 거였고 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소설 쓸 때 개요 짜고 쓰시나요? 안 짜고 쓰시나요? 이게 이제 막 쓰다 보니까 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때 네. 막힌 다음에 다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개요를 짜고 썼어야 됐나? 도시를 설계하고 해야지. 근데 여기는 지금 열려 있어요. 그렇죠? 네, 책에서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 같은 거는 저도 처음에 몰랐고 답을 몰랐고 질문을 처음에 초반에 받을 때도 답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쓰는 과정 같은 것도 이제 어떤 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제가 쓰면 쓸수록 좀 이해도가 깊어지니까 아 이게 좀 뭐라고 잘라 얘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어떻게 되는지 내가 들여봐야겠다 그러면서 뭐 스터디라고는 좀 뭐 해도 좀 혼자 고민하다가 이런 답이 제일 적당하겠다 싶은 그런 답을 네. 드리게 됐고요. 네. 그 일부 마지막에 질문 드렸던 네. 되게 막막해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도 살짝 그 작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되게 글쓰기를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나는 전혀 글을 써본 적도 없고 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작법책을 먼저 이렇게 사서 보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작법이라는 게요. 작법서라는 게 저도 많이 읽었는데 네. 읽고 나면 참 실망스러운 책들이에요. 읽고 나면은 막 너무 당연한 얘기 많이 하는 책들이 많기도 하고 또 작법서가 두 작법서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 경우도 있고 여기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여기서 꼭 하라고 하고 막 네네네.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작법이 아직 연구가 좀 덜 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 작법서를 쓴 작가들 자체가 그냥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번 써봅시다가 결국은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뭐 스포츠 과학 같은 분야랑 비교하면 정말 다르죠. 거기서는 연구를 철저히 해서 뭐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영양소가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경기력 향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선수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뭐 과학기술도 반영해서 어떤 생리학 같은 걸 반영을 해가지고 했는데 네. 작법서는 아직 그런 분야에 있지 않거든요. 이런 작법으로 여러 뭐 예비 작가들한테 실험을 했더니 누가 성과가 제일 좋았더라. 뭐 이런 연구 아무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어떤 문장을 쓸 때 뭐 뇌파를 촬영을 했더니 이 상태일 때 제일 뭐 멋있는 문장이 나오더라. 이런 연구도 아무도 안 했고 연금술 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작법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 단계다. 남들의 작법 조언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일단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책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 작법서들 보면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첫 문장으로 독자를 꼭 사로잡아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런 조언을 들으면은 첫 문장을 못 쓰게 돼요. 후덜덜. 네, 독자를 꼭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첫 문장을 못 쓰게 되고 저는 좀 그런 부담은 좀 벗고 작법서라는 거 다 그냥 저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만 남기면 된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요즘 이제 AI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향후에 이런 문화 작품들이나 뭐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AI가 쓸 수 있을까 네, 네.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작법서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이 있으면은 AI가 분명히 생길 거고 근데 지금 작법서라는 게 기준이 없으면은 그냥 이건 순수한 창작 능력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참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작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문법 맞추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매력적인 첫 문장을 던지는 것들이 정말 매력적인 책도 있고 맨 끝에 깜짝 놀라서 그냥 극적인 반전이 나와서 재밌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예, 그건 진짜 열린 작가님처럼 열린 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어떤 작법서 같은 경우에 예. 이게 솔직히 글 쓰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것들이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독자를 사로잡는 32가지 플롯 뭐 이런 책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8가지 플롯도 있고 32가지 네. 플롯도 있고 하면은 이게 예. 이미 쓴 거를 가지고 누가 쓴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한 책인 것 같지 실제로 그 책을 보고 이 32가지가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뭐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저도 기업 성공 공통점 이렇게 만들어서 트렌드 분석하는 책을 네. 그냥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거는 쉽잖아요. 근데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독자들이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를 일인 것 같아서 글쓰기는 기회다라고 네. 말씀하신 게 진짜 예술의 영역이고 네, 보는 사람도 쓰는 네. 사람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라는 거 수영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다 몸으로 넘어가야 되는 지점들이 있고 이제 저자가 되시려는 분들은 이제 작법서를 보면서 막 이렇게 밑줄을 많이 긋는 것보다 이제 자기가 직접 몸으로 어떤 부분 깨쳐야 되는 자전거 타는 법을 아무리 글로 읽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에세이가 좀 먹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난 에세이를 쓸 테야. 내가 딱히 전문 분야도 없고 막 이러면서 에세이를 쓰려는 분들에게도 이제 딱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에세이 이제 뭐 쓸까?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일상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나 뭘 써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이거 그냥 이제 뒤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일단 직업을 가지고 쓰시는 게 참 좋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요. 다들 내가 뭐 대단한가 싶은데 얘기 들으면 다 재밌더라고요. 어떤 한 세계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 같은 거 들으면 재미있고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읽은 어떤 그런 직업을 다루는 네. 책들 뭐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라든가 뭐 어떤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이런 네. 책들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제가 독자의 만남 같은데 가면은 뭐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뭐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데 뭐 초등학교 교사인데 제 얘기가 책이 이 재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분이 만나시는 분들은 다 학부모고 다 동료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알 것 같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거기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겠죠. 네. 저는 젊은 분들이랑 이제 상대로 강연을 할 때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은 거 이걸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것도 모르는 사람 많다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수시제도가 뭔지 몇 년 전까지 몰랐다고 이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웅성웅성 막 네, 경악을 해요.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막 자기들은 그거를 보고 고등학교를 보냈고 그렇게 이제 대학에 온 학생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 또래들은 저하고 나이 비슷한 또래들은 대학 입학할 때 수시제도가 없었고 아직 그 자녀들이 대학 입학할 나이는 안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중학교 들어갈 나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수시 정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건데 네, 로사도 모르고 드리머도 몰라요. 있다는 건 알지만 네. 내가 네.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죠. 하나는 고등학교 부모가 되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교육부 임명직 분들도 몰라요. 네, 그 공무원들 말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고3의 아버지시니까 네. 네, 할 얘기가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에세이 하나 쓰세요. 에세이 하나 쓰세요, 빠정님.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이 음. 지금 대한민국 수시를 준비하는 고3의 이야기를 쓰면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재밌게 볼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저도 재밌게 보고. 그러네. 네, 그리고 그 책이 되게 유익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할 때 한 번도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수시 정시 논쟁을 할 때에도 뭐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써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또 그런 책도 나왔어요. 고등학생이 지금은 졸업했지만 그런 책도 나왔는데 우리가 뭐 버스 기사의 삶이라든가 제가 버스 기사 분을 평일에 하루 2번씩 아마 20년 정도 수천 번을 만났을 텐데 버스 기사의 삶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버스 기사들 왜 맨날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이런 네. 생각만 그리고 하고 왜 있다가 의자가 이렇게 둥둥 거릴까?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재밌을까 궁금해요. 이 버스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왜 이렇게 답을 안 해주실까? 뭐 그게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책을 읽으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내가 나한테는 너무 뻔한 것 같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새롭고 신기하고 저는 그 코너링 하실 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 큰 네. 차를. 그래서 버스 좌회전 신호 받기 전에 되게 예민해진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차가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신호를 받고 나갈 수 있는지 못 나가는지 굉장히 민감해지신대요. 저는 장강명 작가님에 대한 오해랄까 이런 게 범인의 이야기들, 우리 네.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들 이런 우리의 소소한 이야기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괜히 오해가. 왜냐하면 너무 명작이나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 수준이 있어야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책을 내줬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신 게 되게 네. 좀 의외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고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명작이라고 부르는 책들도 다 그런 소소한 걸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전쟁과 평화를 보면 거기 이제 그 여주인공이 이제 처음 무도회 데뷔를 했는데 요청을 못 받을까봐 막 되게 불안해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클럽 가면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요즘 클럽에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좀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다가가서 뭔가 내가 항상 메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요. 소소하다. 표정 이상해.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네, 같아요. 빨개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삶을 이루는 디테일인 것 같고 또 거기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또 담겨 있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버스 기사가 왜 그렇게 운전하면서 화가 나 있는지를 모르면은 버스 제도도 대중교통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버스 기사분들이 그 버스 나중에 청소하신다는 거 이런 거 몰랐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이것도 여쭙고 싶었는데 간혹 제가 서점 가서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매대를 보면은 네, 광고판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정말 나는 버스 기사입니다. 이런 책들은 좀 진실되잖아요. 근데 네. 어떤 책들은 팔리려고 뭔가 발악을 쓰는 정말 이거 사! 막 이거야! 막 이거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외치는 듯한 그런 책들이 너무 지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책을 쓰다 보면 독자를 생각하게 되면 네, 뭔가 되게 진실되기보다는 팔리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지고 뭐 이렇게 또 이런 부동산 전문가 분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더 이렇게 꽂히는 제목들 네. 그런 거를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저는 좀 피로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 이렇게 책을 내는 게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다 그런 외침들이 네. 피곤한 외침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책이 네. 이미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뭘 또 써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책들이 전부 다 좋은 책은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이 책은 안 나왔어도 되는 책이다 싶은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거 제가 이제 부인하지 않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래서 독서 생태계, 출판 생태계가 문제가 안 나와도 되는 책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냐 하면은 저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책이 추천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로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막 하는 것도 제목 장사식처럼 또 이제 되게 표지만 번드르르하고 막 그런 책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휘둘리게 돼서 좋은 책을 못 보는 거가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때요.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좀 가늠이 되잖아요. 네이버 같은 걸로 검색을 하면 전문가 평점, 독자 평점이 나오고 네. 네, 댓글도 거기에 있고. 댓글도 있고 네. 이 영화 재밌다 아니 뭐 보지 마라. 그리고 사실 뭐 재미없다랑 재밌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입니다. 평론가 평점 되게 낮은데 20대 남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영화 그리고 액션 영화 장르 액션 그러면은 대충 어떤 영화인지 감이 오죠. 그리고 내가 20대 남자인데 액션 영화 다 때려 부수는 거 좋아하고 나는 옛날부터 평론가들이 추천하는 영화는 정말 보면 잤다. 이런 사람한테는 정말 확실한 기준이 생기는 거죠. 네. 이건 본다. 그런데 책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한국 그 독서 시장의 문제고 지금 책은 그런 전문가 평점, 독자 평점을 네이버 같은 데서 하는 것도 없고요. 그런 것도 없고 책에 대해서 무슨 추천하는 사람들 다 무슨 전문 서평가들인데 말하자면 영화로 치면 영화 평론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액션 영화에 해당하는 책 추천하는 적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다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 책을 네, 추천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문 같은 데 서평이 나오면 특히 이제 외국 책 말고 한국 책 같은 경우에요. 악평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문 기사에 달린 악평이요? 아니요. 그 신문 서평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한국 영화가 나와가지고 신문에 영화평이 실리면은 아쉬운 점들이 지적이 있어요. 뭐 무슨 뭐 화면 그럴싸하지만 짜임새가 뭐 엉성하다 뭐 이런 것들 기자들이 지적하기도 하는데 한국 책에 그런 거 난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책에 악평이 달린 경우를 악평을 하는 서평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신문이나 뭐 잡지나 모든 책이 다 훌륭한 책이라고 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보고 기준이 없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도 좋다고 하고 저 책도 읽으라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결국은 제목 끌리는 책으로 보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책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책이 좋은 책이다라고 서로 추천을 하고 입소문이 도는 그런 어떤 그런 뭐 그런 플랫폼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같은 경우는 1년에 나오는 게 한 몇백 편 많아봤자 네네. 책은 이제 10만 권이 넘게 나오니까 아마 네. 그런 좀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책을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이게 좋은 책이 나쁜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좋은 책을 읽어서 이렇게 블로그 같은데 서평을 개인적으로 올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우리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뢰하는 그런 이제 블로거 분들이 올린 것들은 무조건 읽고 네. 오히려 그런 끈끈한 관계들이 오히려 개별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영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있긴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평점이라도. 예. 서점 사이트 가서 봐도 음. 블로거들이 쓴 거 딱 클릭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증정받아 정말 진실되게 썼음을. 근데 약간 읽다 보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실되게 썼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 진실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서평단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뭐 이분은 진실되게 썼을 수 있지만 계속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블로거들한테는 그 다음부터 책 안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서평단을 만들 수 있고 서평단 가뜩이나- 자체가 일단은 좋게 표현하는. 네. 그 서평 자체도 적은데 그렇게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예. 아까 이제 서평을 올리시는 블로거들만 해도 약간 대중 평균에서 좀 벗어난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분들의 평도 이제 검색을 해서 해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럼요. 예. 네. 이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돼 있습니다. 맞아요. 굿리즈 이런 거 이 사이트 인수해가지고 됐는데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뭘 보고 책을 사냐면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고 맞아요. 삽니다. 그게 제일 네.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악영향이 뭐냐면 한 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면 계속 올라요. 예, 딴 계속 계속 있어요. 선택할 네. 생각들을 안 하니까 네. 접할 수도 없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쓰는 사람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그리고 그 서점에서 이제 저도 그런 기분 많이 느끼거든요. 그때 그 책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이게 좀 어떤 그런 서평 플랫폼, 독서 생태계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서울 리뷰 오브 북스라는 잡지가 창간이 되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좀 안 좋은 책에는 악평도 하겠다 뭐 이런 다짐을 담아가지고 뭐 영호가 나왔더라고요. 책 이게 뭐라고를 읽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나오신 작가님들에게 악평은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와갔구나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래야 나와갔다며 뭐 이러면서 네.